저희가 또 경기도 네. 이 상황이라든가 우리 국내 상황 또 챙겨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 경기 북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김병조 의원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반갑게 화면을 통해서 또 봤는데 현장에서 직관하셨는데 현장 분위기 또 느끼신 점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었다.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예. 우리가 꿈꾼 대한민국이 저런 모습이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애로사항을 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하고 네.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 하시면서 저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 스스로 말씀이 내가 짧은 2시간 동안 모든 걸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네. 도지사나 시장들도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가장 바뀐 데가 어디냐? 예. 바뀐 것이 뭐냐 하면은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사회가 됐어요. 윤석열가 이 대통령 할 때는 맨날 저녁마다 폭탄주 돌리고 아침에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예. 공무원 사회가 좀 손을 놓고 놀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물이 긴장이 풀려 맑아야 있고. 위에 사람이 최고 그 리더가 열심히면 밑에도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의 문화가 네. 공무원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것이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단은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를 또 현장에서 네. 느끼시고. 대표 시절에도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최고위원회의도 수시로 하고 맞아요. 휴일날 또 보면은 일요일날 저녁에는 꼭 그 최고위원회의 거의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네. 참 열심히 하셨죠. 그래요. 그 습관이 현재 대통령 하시면서도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 하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인터뷰했는데 네. 해외에 가셔서도 네. 장관들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네. 일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대. 그것은 대표 시절하고 똑같네요. 똑같네요.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방에 있거든요. 그럼 예. 수시로 뭐 이런 거 하긴 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 주면 또 즉각 반응 안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럼 막 하긴 해서 그 문자로 하든가 전화로 하든가 네. 그래서 아주 소통이 아주 원활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소통을 뭐 이제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문자를 수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내면은 바로 금방 또 답이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공직자 네. 여러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할 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라고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네.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오. 국방부가 발표를 해줘서 아주 저는 고마웠죠. 사실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아이디어를 후보 시절에 내주셨어요. 이것은 그동안 그 공여지 미국 공여지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이거 반환받은 국방부 땅이거든요. 네. 그럼 지자체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캠프 크라우드라는 네. 그 기지가 의정부에 있는데 한 20만 평 되니까 1조 3천억이 드는 거예요. 의정부시에 무슨 1조 3천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매입을 못 하니까 거기가 아주 그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된 땅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장기 임대를 해주자. 어차피 국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해서 99년까지 장기 임대를 지자체에 해주자라고 했는데 네. 여기 정부와는 100년까지 가는 걸로 했었고 자산의 100분의 1 정도 최저 임대료를 받다 했는데 여기서도 한 1% 임대료로 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을 거의 다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국방위에서 제가 여러 번 제기를 안규백 장관한테 했는데 네. 그래서 그날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민통선 지역이 개발이 안 된 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태양광 벨트를. 네. 그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AI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전력. 그러면은 이런 공여지하고 군 유지에다가 지자체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MRO 정비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임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은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죠. 에너지 고속도로만 만들어지면 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많은 업체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는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가 되고 경기도가 세계 AI 표준 도시일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네. 이번에 북부 지역 그 커널 미팅에서는 너무 그런 내용들의 정부 측간이 제가 주장했던 거와 거의 일치해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께도 고맙고 네. 안규백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도 그날 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기 국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너무나 네. 이제 가슴에 한천원 맺혀져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이 국토 이제 개발이 안 되는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 또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 네. 또 우리 김병주 최고위는 또 경기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풀어낼 수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지사 아까 뭐 언급을 제가 드렸지만은 경기도 전문가로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내년도 지방선거 네. 출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지지자분들 의견도 좀 물어보셨고 네. 출마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곧 최고위원 사퇴할 거라는 얘기도 네, 그렇죠. 들리고 있고요. 당규에 의하면은 네.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면 경기도지사를 나가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그렇네요.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해요. 네. 그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그만둬야 되는 사항이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네네 네. 고민이 많고 그래서 12월 3일 이전에 사퇴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까 하는 지금 마음을 굳히고 있는 단계죠. 굳히고 있는 네. 단계다. 네. 아직 네.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뭐 사실은 뭐 하려고는 하고 하려고 있죠. 그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시점은 보고 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셔서 갔다 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열심히 또 홍보도 하고 네, 사법, 성과를 12.3 내란 이전에 사법부 내란 잔당들 내란 세력들 소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도 촉구하고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좀 고심하고 있죠.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네,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 사퇴하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이런 것도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뭐 그까지는 안 잡혀 있는데 사퇴한다면은 기정사실화돼 출마가 있어서, 기정사실화니까 끝나고 나서 고민하고 고민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이제 도정을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마 최고위원 사퇴 후에 본격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제 행보를 네. 후보 행보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주불리 김병주를 통해서 많은 또 지켜보고 계시니까 네. 현장과 또 현안에 있어서 또 네. 도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유승민 전 네.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설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뭐 이제 카운터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당 내도 그렇고 당 밖에도 누가 올지 모르겠다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유승민 네. 의원도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네. 유승민 전 의원 딸 네. 인천대 이제 교수 채용 의혹 이런 것도 좀 불거지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지금 예. 유승민 의원 딸과 관련해서 인천대 교수 임용에 대한 의혹이 많이 불거졌고
또 아마 인천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 같아요. 네. 별다른 큰 경력도 없는데 교수로 이렇게 채용된 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것은 저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이런 시비가 걸린 상태에서 뭐 출마하는 거가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죠. 예, 부적절하지 않나 보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지사에 이제 도전한다 이런 사람들의 뭐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구도가 또 어떻게 형성될지 네. 또 각 후보군들의 공약이나 이런 비전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분이 평가하게 될지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지켜보겠고 사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금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장동혁이다 할 뻔했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장동혁 대표 모습. 그렇죠. 뭐 정광훈 쪽 세력과 뭐 함께 연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 이게 나오고 네. 있는 모습. 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예측했던 대로 장동혁이가 가는 것 같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극우의 길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러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광훈, 황교안하고도 연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취지 얘기를. 예, 정광훈 누굽니까? 서부지 뭐 폭동 사태 배우로 수사 중인 인물이고 네. 황교안은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과 같이 간다. 그것은 저는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고 또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세력과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장동혁이가 국민의힘이 극우 내란 당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국민의힘 해산의 길, 자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요. 실제. 그러니까 장동혁의 이러한 행보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옛날에 황교안하고 또 겹쳐지는 면도 있어요. 황교안이가 전에 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또 국민의힘 그 당시 국민의힘을 보수당을 이끌었잖아요. 그때도 극우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거의 맞아요. 네, 아스팔트 총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길을 같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역사가 반복되듯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저 황교안이다. 황교안이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당이다. 네. 국민의힘이 극우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 수식어가 빠진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 말에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 가고 싶어하는 그쪽에서 가고 싶어하는 행보가 좀 다 보이는 게 아니냐. 네. 그럼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또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네. 나가서 1시간 반 서 있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오늘 갑자기 더 추워졌는데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내란 12월 3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직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내란의 완전한 그러게요. 1년이 지났는데 척결이 안 돼서 내란의 잔불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아직 잔불 정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그리고 사법부는 주불은 손도 대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뜻을 모아 주셔서 내란 척결을 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거든요. 네. 12.3 내란이 1주년이 오기 전에 사법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같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